내 인생이 무너지던 그날, 부모님은 나를 문 앞에 세워두고 말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순 없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의 실패가 그들의 삶을 더럽힌 죄악인 양 나는 파산한 사업체 문을 잠그고 빈손으로 서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가운데. 그날 아침, 회사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떠난 후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적자 숫자들이 조소하듯 빛났다. 5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물거품이 되었다.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왔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우리가 왜? 내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 돈까지 끌어다 쓰더니 이제 와서. 그 목소리는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이 배어나왔다. 마치 나라는 짐을 덜어낸 듯.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맞지 않았다. 부모님은 이미 자물쇠를 바꿔놓으셨다. 집에서 나가. 내 물건은 창고에 넣어놨다. 문틈으로 전달된 쪽지 한 장, 그 안에 내 삶의 흔적이 몇 개의 상자로 압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서울의 밤거리가 나를 삼키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살아야 해, 이게 끝이 아니야,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배신이 나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후로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했다. 피곤함이 뼈에 스며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유지시켜줬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내가 어렸을 때 그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내 사업. 하지만 실패하자마자 버렸다. 가족이란 게 뭐지?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다. 그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삼촌이 나타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아버지의 동생,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형님이 내 소식 들려주더라. 힘들지? 와서 좀 쉬어라. 삼촌의 집은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였다. 그는 나를 반겨주었다. 따뜻한 밥상, 그리고 대화. 내 부모님은? 나이 들수록 보수적이 되셨어.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은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 내가 도울게.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촌과 지내며 나는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나를 버린 후 더 여유로워 보였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가구를 샀다. 내 덕에 우리 돈 지켰어. 삼촌이 무심코 한 말, 그 순간 무언가 깨졌다. 부모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나를 포기한 거였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삼촌의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 그 단어가 처음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 참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매일 출근하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긴 이기심, 관계의 허약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다. 임랭 콩큐도옥 AI. 그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 IT 회사, 개발자 자리. 월급이 들어오자 나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화해하고 싶어요. 문 앞에서 말했다.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내가 잘되니 다행이네. 하지만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어머니의 말,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관찰부터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 약점, 관계망. 삼촌이 알려준 정보가 유용했다. 형님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그 말 속에 힌트가 있었다. 부모님의 삶을 파악하며 나는 내 심리를 직시했다. 왜 복수를 원하는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너 같은 놈, 그 말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인간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고통을 통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나를 단련시켰다. 감정을 억누르는 법, 미소를 가장하는 법의 사회가 가르쳐준 도구들. 삼촌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는 나를 아들처럼 대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왜 나를 도와주는가? 혈연.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조사를 시작했다. 은밀히 그의 과거를 캐봤다. 옛 동료들에게 물었다. 삼촌은 사업에서 실패한 적 있어요. 그 대답이 충격이었다. 삼촌은 내 사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투자 조언을 한 사람 중 하나. 그가 추천한 프로젝트가 망했지. 누군가의 말, 의심이 싹 텄다. 그날 밤 나는 삼촌의 서랍을 뒤졌다. 문서들 속에 내 사업 관련 서류가 있었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부모님과 공모해 내 실패를 유도한 거였다. 왜? 유산 상속 때문.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 나를 제거함으로써 이 개자식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복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삼촌까지.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계획을 세웠다. 법과 도덕을 이용해 그들을 파괴할. 복수의 씨앗이 싹트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참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안의 어둠이 커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봤다. 그들의 무관심한 얼굴, 나처럼 배신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그들은 참고 산다. 왜? 생존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임랭 나 약점이 되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횟수를 늘렸다. 요즘 어때? 인사하며 그들의 일상을 파악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주식에 손을 댔다. 어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위세를 부렸다. 우리 아들은 이제 제 발로 서네. 그 말에 나는 고개 숙였다. 속으로는 웃었다. 그 위선이 내 무기가 될 터 삼촌도 관찰했다.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 직원 몇 명, 하지만 부채가 쌓여갔다. 형님 재산이 필요해 그의 속내를 읽었다. 계획의 첫 단계, 정보 수집. 나는 IT 기술을 이용했다. 부모님의 이메일, 소셜미디어.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관찰.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 아버지의 건강 문제, 고혈압, 그리고 불법 약물. 의사 처방 없이 3억 내 그 사실이 유용했다. 어머니의 외도 의심. 동네 소문. 새 남자랑 봤어 확인했다. 사진 한 장 은밀히 찍었다. 삼촌의 약점은 사업이었다. 그의 회사 재물을 캐봤다. 세금 탈루 흔적. 이걸 이용하면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족 모임을 해보자 제안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 자리 웃음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내가 파산해서 다행이야. 우리 돈 건졌어. 아버지의 말, 그 증거가 쌓였다. 심리적으로 변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배신당한 장면, 그리고 복수하는 나의 하지만 깨어나면 후회했다. 이게 옳아, 물었다. 그러나 곧 자조했다. 옳고 그름은 사치.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 자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 변했어. 차가워졌네. 맞다. 따뜻함은 약점이었다. 복수를 위한 준비, 법률 공부. 변호사 사이트, 책, 명예훼손, 사기, 상속분쟁 그 단어들이 익숙해졌다. 사회의 도구를 이용할 계획. 직접 손 더럽히지 않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그 과정에서 내 인성이 갉아먹혔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연애. 웃기는 소리. 모든 관계가 계산되었다. 삼촌과의 대화가 깊어졌다. 형님과 왜 그렇게 멀어졌어?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 일, 재산 때문에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원망했다. 나를 이용해 복수하려 한 거였다. 아이러니했다. 나도 그를 이용할 터오 삼촌, 사업 도와줄게 제안했다.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내 의도는 달랐다. 그의 회사에 들어가 내부를 파악했다. 시간이 흘러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어머니의 외도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냈다. 우편으로. 그 반응을 기다렸다. 집안이 흔들렸다. 너 뭐야? 어머니의 비명. 전화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무슨 일 있어? 방문하며 물었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 광경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나야. 가슴이 아팠다. 그 불안이 나를 멈추게 할 뻔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다. 포기할까? 그냥 떠날까? 하지만 부모님의 그 말, 너 같은 놈이 떠올랐다. 아니, 계속해야 해. 그 도두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부모님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버지는 술에 빠졌다. 건강이 더 나빠졌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아빠, 병원 가보자 데려갔다. 하지만 의사에게 미리 팁을 줬다. 약물 남용 확인해주세요. 결과 불법 약물 적발. 경찰 조사. 가족 문제야. 아버지는 변명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동네 모임에서 어머니는 고립되었다. 삼촌에게도 접근했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며 세금 자료를 복사했다.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계획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그를 더 믿게 만들었다. 삼촌, 투자하자. 돈을 빌려줬다. 내 돈, 힘들게 모은. 그 가격이 컸다. 내 신뢰를 잃어가고 복수가 본격화되자 내 삶은 계산기처럼 돌아갔다. 매일 일과, 출근, 관찰, 계획 수정. 감정은 배제되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졌다. 내가 잃은 건 뭐지? 인성, 아마도.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이제 차례였다. 부모님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이혼 소송. 내 탓이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나 웃겼다. 내가 촉발했지만 그들의 약점이 원인이었다. 법정에서 증언했다. 부모님은 항상 화목했어요. 거짓말. 하지만 그 말로 그들을 더 괴롭혔다. 판사가 물었다. 가족 관계는? 좋아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그들의 파탄을 즐겼다. 삼촌의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새 프로젝트 해보자 이 제안. 그는 따랐다. 하지만 나는 함정을 팠다. 투자금을 빼돌릴 증거를 만들었다. 그의 서명, 조작된 문서. 이게 발각되면 상상했다. 그는 나를 믿었다. 고마워, 조카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억눌렀다. 동정은 적이었다. 내 심리의 변화를 느꼈다. 사람을 도구로 봤다. 동료, 친구, 모두 잠재적 이용 대상. 믿음이란 게 없어 중얼거렸다. 그 깨달음이 고독을 가져왔다. 하지만 강함도. 복수는 외로움을 대가로 했다. 다음 단계, 상속 문제. 아버지의 재산, 곧 분쟁.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모님의 배신 증거로 소송 계획. 녹음 파일, 문서. 이혼 후 재산 분할에서 나를 배제하려 해 주장할 터 실제로 그들은 그랬다. 내 몫은 없어 이 쪽지로 왔다. 그게 불솔치 되었다. 삼촌을 끌어들였다. 형님 재산, 공정하게 나눠야지 유도.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야심을 자극했다. 삼촌이 더 받아야 해 말하며 분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가족 소송. 법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내가 훔쳤어. 삼촌의 비난. 아버지의 분노. 나는 방관자처럼 앉아봤다. 그 과정에서 도두가 왔다. 이게 너무 잔인해. 법정 밖 홀로 서서 생각했다. 부모님의 늙은 얼굴, 삼촌의 절박함. 하지만 떠올렸다. 나를 버린 그날. 계속해 스스로 명령했다. 그 명령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소송이 진행되며 증거를 제출했다. 익명으로. 어머니의 외도, 아버지의 약물, 삼촌의 세금 탈루. 국세청 제보. 경찰 수사. 가족 문제로 보이네. 수사관의 말.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동네 소문. 저 집안 엉망이야. 내 역할 위로자. 괜찮아요. 부모님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포옹에 독이 스며들었다. 삼촌에게도. 도와줄게 이 말하며 더 깊이 함정에 빠뜨렸다. 그의 사업이 흔들렸다. 직원 이탈. 왜 이렇게 됐지? 그의 한탄. 나 때문이었다. 심리적으로 지쳤다. 매일 피곤함.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끝까지 가야 해. 그 집착이 나를 유지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만족과 불안의 교차. 소송 결과 재산 분할. 하지만 세금 추징으로 대부분 날아갔다. 부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 삼촌은 파산 직전. 내 탓이야. 그들이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증거 없었다. 나는 깨끗했다. 그 승리에 취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끝, 아니, 더 있었다. 최종 단계 준비. 복수의 절정이 다가오자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차가운 논리만. 하지만 가끔 옛 기억이 스쳤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함. 그건 환상이었어. 부정했다. 이제 그들은 적이었다. 부모님의 새 집을 방문했다. 도와줄게. 짐 정리하며 그들의 약점을 더 캐봤다. 아버지의 병, 악화되었다. 약 사줄까? 제안. 하지만 불법 약을 유도했다. 이게 좋대. 은밀히. 그는 따랐다. 그게 증거가 되었다. 삼촌의 회사에 들어갔다. 파트너 되자. 계약. 하지만 나는 그의 부채를 늘렸다. 나쁜 투자 유도. 이게 성공할 거야. 거짓. 그는 믿었다. 곧 파산 신청. 어떻게? 그의 절망. 나는 위로했다. 다시 시작해. 가족 모임에서 폭발. 너희들 때문에. 삼촌의 비난. 부모님의 반박. 나는 중재자 행세. 하지만 그 싸움을 녹음. 이걸 공개하면 생각했다. 소셜미디어, 익명 게시. 게시 후, 반응 폭발. 동네 커뮤니티, 소문 확산. 저 가족, 서로 죽이네. 시선의 압박. 부모님은 고립. 왜 우리한테? 어머니의 울음. 나는 안았다.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는 쾌감. 하지만 가격, 내 정신. 악몽이 심해졌다. 복수하는 나, 하지만 실패. 만약 들키면 불안. 그 불안이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움직임, 법적 압박. 소송 추가. 상속 무효 주장. 증거 제출. 그들의 배신 증언. 판사는 동의. 재산 대부분 내 목.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다. 기부할게. 선언. 그들이 빈손되게. 삼촌에게 최후 통첩. 사업 포기해. 압박. 그는 무너졌다. 내가 의심. 하지만 증거 없었다. 그는 떠났다. 해외로. 부모님의 최후. 병원에서 아버지? 미안해. 사과. 하지만 늦었다. 알아의 대답. 속으로는 늦었어. 복수가 완성되자 나는 홀로 섰다. 만족. 아니, 공허. 끝이 보이자 나는 내 변화를 직시했다. 너는 괴물이야. 거울 속 나.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들은 자업자득. 부모님의 삶이 무너졌다. 작은 방, 빈곤. 도와줄까? 방문. 하지만 거절. 내 탓이야. 원망. 그 말에 웃었다. 맞아. 삼촌의 소식, 해외에서 실패. 돌아오지 마의 편지. 내 삶, 성공. 회사 승진. 하지만 친구 없음. 관계 피함. 믿을 수 없어. 마지막 단계, 공개. 익명책 출간. 우리 이야기.
배신의 대가 이 제목. 베스트셀러. 그들 인생 끝. 하지만 내 인생도. 이게 행복, 물음. 도두 최후. 멈출까? 하지만 아니. 끝내야. 액추얼리, 익스펜드 A 비트. 내가 변한 걸 느꼈다. 성공했지만 빈 껍데기. 밤마다 그들의 얼굴 떠올림. 미안해, 아니. 그들은 후회 안 할 터. 최종 복수, 그들에게 편지. 너희 탓이야, 증거 동봉. 그들 무너짐. 내 심리, 만족과 죄책 교차. 이게 나, 불안. 하지만 계속. 사회 이용, 그들 파괴. 모든 게 끝났다. 부모님은 요양원, 삼촌은 실종. 나는 홀로 서울 거리 걷는다. 이게 정의인가? 그 질문만 남았다.